이 시간에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보겠습니다. 이 이중매매는 실무에서도 많이 문제되고 판례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를 완벽히 이해하셔야 되고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중개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하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책에 없습니다. 자, 포스트잇 등을 사용해서 여백에 그려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뜻이 뭐라고? 두 번 팔고 샀다, 두 번 팔았다. 자, 갑이란 친구가 일단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해요. 근데 3억짜리 부동산 매매하고 계약금 3천 받고 중도금을 한 2억 받아. 그 상태에서 많이 변한 겁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이상을 받아. 어떤 때는 잔금도 받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병에게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팔고 나서 두 번째 팔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도 있고 또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는 실무상 있다는 얘기죠. 일단 갑이 나쁜 놈이죠. 우리가 나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돈 받는 법이에요. 따라서 좋든 나쁘든 그런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플러스 반드시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돼.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배우지만요. 매도인 갑은 계약금의 2배인 3천을 받았다면 6천을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해약금 해지라고 그래. 따라서 이중매매다. 그런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 이상을 받고 심하면 잔금까지 받고 등기를 을에게 주지 않냐고 누가 하고? 병에게 줍니다. 그래서 계약은 을과 먼저 했지만 매매는 을과 먼저 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는 병에게 먼저 해주는 거.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이중매매. 그래서 1번, 2번. 첫 번째가 1매매, 두 번째가 2매매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을에게 먼저 파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심하면 잔금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뭐 더 돈을 벌려고 병에게 팝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계약적 원칙상 갑이 을에게 팔고 병에게 또 팔아도 병계약 유효무효 유효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한 병이 취소하죠.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서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계약을 먼저 한 사람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요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자다. 그러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병이라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이 적극 가담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이미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 그 사실 알면서도 나에게 팔아 꼬셔서 결국 이전등기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효가 돼요.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데 이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을병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을이라는 사람을 갑을 대신해서 등기가 직접 건너온 시간에 이렇게 건너. 이걸 어려운 말로 대위한 대신해서. 그래서 을은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어서 병의 등기가 무효를 하더라도 직접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갑으로 갔다가 을에게 건너온 이런 복잡한 과정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무효가 된 경우는 을이 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다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넘어간 등기를 갑으로 이전받고 갑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이 등기가 무효라면 병으로부터 모르고 매수한 정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모르고 매수한. 다시 말해서 정이라는 친구가 병이 이중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중매매 무효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누구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설사 그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정이라는 친구는 이중매매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을이라는 사람은요 병이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을은 너 때문에 등기를 찾아오고 난 후에 너 때문에 이 난리를 치르고 그리고 등기를 늦게 왔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 개혁관계 없어도. 그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은 갑과 병 간에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요 내용이 이중매매인데 그럼 이제 좀 이따 보지만요.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갑 나쁘잖아요. 병 나쁘잖아요. 내버려 둡니까? 형법적으로야 여기 조문도 써놨지만 갑과 병이 나쁘죠. 그래서 형법은 요걸 묻습니다. 갑과 병은 무슨 죄에게? 그러면 갑과 병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혹시 이중매매를 당해서 을 입장에서 손해 입었다 그러면 요 친구들은 형법으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갑과 병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수 있어도 민법에서 이 내용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제가 지웠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꼭 질문하신 분 있어요. 아니 갑 나쁜 놈이네. 병은 더 나쁘네. 라고 해서 질문하실 때 이건 민법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갑과 병의 죄를 말하지 않지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형법은 그렇다는 얘기죠. 갑과 병은 배임죄, 인물을 배신한 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그런 죄를 묻지는 않는다. 이중매매고요. 자, 내용으로 한번 우리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 판례가 많죠. 제가 판례 정리해놨죠. 모두 9개네요.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지고. 자, 원칙적으로 이중매매 계약 유효무효? 유효하다. 유효. 그러니까 누가 취소한다고? 병이 먼저 취소합니다. 계약은 을이 먼저 했죠. 그래도 병. 왜? 그리고 어른 말 뭐라죠? 형식주의.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취소합니다. 나중에 물권에서 배우지만 이것을 독법주의라고 돼요. 독일 애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원칙상 부동산은 먼저 등기받는 친구, 동산은 인도받는 친구가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를 취득하면 을은 취소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을. 그죠? 땅은 하나니까. 그러면 이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이전 의무는 이행물. 다시 말해서 을에 대해서는 등기 넘기주기 틀렸죠. 그쵸? 그리고 을은 왜냐면 병이 소유권을 취소하면 을은 취소하지 못하잖아. 따라 이 경우는 제1매수 을은 이행의 취고 없이 나에게 달라 취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계약을? 갑과의 계약을. 을이라는 사람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지만 이행의 취고 독촉함이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고요. 네가 나한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등기를 병이 넘겨줬어. 병이 취득해. 나는 취소하지 못해. 그래서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알면서, 다시 말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이미 을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주기 직전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막 꼬입니다. 적극가담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 요청. 이걸 적극가담합니다. 그런 경우는 무효가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갑이 사라 이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병이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갑에게 매도 요청해서 갑이 매도해서 병이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는 무효가 돼요. 이 적극가담 무효다. 무효되고. 자, 무효되고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적극가담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갑이 이미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알면서도 매도 요청 또는 매도 유인이 있어야 돼. 적극적으로 적극가담. 그래서 알면서도 매도를 요청하고 매도를 유인한 정도에 되지 단순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뭐 중도금까지 받았다더라, 잔금 받았다더라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특하죠? 적극가담은 알면서도 요청, 알면서도 유인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이때 이중매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효력에 부정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이라는 친구는 병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샀다 하더라도 자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리고 아까 제3자도 그렇고요. 아까 정도 나는 몰랐다라면서 그 땅 내 땅이다. 그 건물 내 건물이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어서 무효인 경우는요. 배웠죠? 조금 전에. 이중매매가 무효라면 제1매수인 을은 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병은 계약관계 없어요. 다만 을은 갑을 대신해서 병 앞으로 넘어간 등기에 마소를 청구해서 대위에서 돌려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이중매매 민법 핵심은 바로 5번입니다. 5번. 이게 핵심이죠. 근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중매매 무이다.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청을 썼고 누구?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등기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무효인 경우는요. 추인을 할 수 없고요. 무효행위 추인한데 절대적 무효는 추후 인정입니다. 뭐라고? 추후 인정. 절대적 무효의 경우는 추후 인정이 안 된다. 번복이 안 된다. 그냥 무효가 굳어진다. 그리고 이중매매는 을이라는 친구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걸 어려운 말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정리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중매매가 무효라면 자, 병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무효서 결국은 을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병이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쳤죠. 따라서 을은 나의 권리를 네가 침해했다라면서 불법행위 이율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중매매의 법리는 원래는 매매가 두 번이다. 매매가 두 번을 이중매매를 했다가 갑이 을에게 땅을 팔고 갑이 병에게 두 번째 파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그러나 갑이 을에게 땅을 팔고 갑이 이번에 병에게 정의를 한다든지 저당을 설정해 준다든지 가등기 해주는 경우도 이중매매의 법리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중매매의 법리 확장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셔야 되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중매매 나올 확률이 한 60% 넘죠.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쪽집게 특강이라고 합니다. 쪽집게라는 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쪽쪽 집어야 되잖아. 근데 쉽진 않은데 그래서 막판에 이제 100문제씩 선생님들 찍습니다. 요거 나올 것 같다. 이중매매는 정말 약방에 감춰져.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나올 확률이 50% 넘어요. 이중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중요하죠. 그런 일이 있을까?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본 적이 있고 상담받아본 적이 있고 판례가 무지 많더라. 어디에 나와? 교과서에. 대법원 판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실에도 그런 일이 많다. 그런 뜻이니까 아주 주의 있게 보시고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이중매매는 정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소권 미리 정리해드리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아까 이중매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을은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 안 배웠죠? 허위표시 바로 배웁니다만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자 있죠? 가장매매 허위표시 이게 민법 108조인데 자 108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자 가장매매 즉 허위표시는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하여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문제 될 때 이중매매는 안 돼도 가장매매는 된다. 시험 잡으면 헷갈려요. 이거 매매자 매매 그래서 이중매매와 가장매매가 전혀 다른 개념인데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랬을 때는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가장매매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요 용어가 채권자 취소권을 다른 말로 사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써놔야 알 수 있지. 이게 무슨 일이죠? 사기쳐서 해친 행위 취소권. 사기란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과 사행위 취소권은 같은 말이다. 아셨죠? 채권자 취소권과 사행위 취소권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막 혼용해서 써요. 법률 용어 둘 다. 그래서 아까 이중매매에서 을은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이 없다. 그런 허위표시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허위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 없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슷하면서도 잘 나오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에 대해서 이중매매는 안 되지만 허위표시로서 가장매매는 된다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